설탕 식민지, 대만.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원동력은 뭐니뭐니 해도 설탕이었다. 16세기부터 유럽인들은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위해 세계 각지의 열대 섬들을 닥치는 대로 사탕수수 농장으로 갈아엎고 있었고, 울창하던 열대숲은 그런 식으로 하나둘씩 노예 플랜테이션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심지어 플랜테이션을 하는 식민지는 오직 사탕수수 농사에만 매달리느라 식량마저도 다른 곳에서 수입할 지경이 되어버렸다. 설탕이 곡물보다 훨씬 비쌌으니까. 식민지 땅에서 사탕수수만 재배하고 곡물은 수입해서 먹는 게 훨씬 남는 장사였거든. 하지만 이런 몰빵식 경제는 이후 독립한 식민지 국가들에게는 커다란 족쇄가 되고 말았으니, 과거 설탕 식민지로 경영되었던 곳들은 오늘날에도 하나같이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당시 유명한 사탕수수 농장들이 있었던 자메이카, 아이티, 필리핀 등은 현재 모두 후진국들이다. 그런데 오직 예외인 곳이 하나 있다. 바로 대만이다. 사실 대만 섬은 17세기 초까지만 해도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말레이계 원주민들만 살았던 원시의 섬이었다. 그러나 이걸 놓칠 유럽인들이 아니었다. 이 섬을 최초로 발견한 유럽인들은 이곳을 포르모사라고 불렀지. 1610년 네덜란드인들은 이 섬에 요새와 무역 거점을 건설하고 대대적인 사탕수수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탕수수 농장의 일꾼으로는 현지의 원주민들을 이용했다. 그러자 1650년이 되면 대만은 세계 최대 설탕 생산지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된다. 한편 17세기 중엽 중국에서는 커다란 내란이 발생하고, 그 와중에 북쪽에서 만주족이 쳐들어오자 1644년 명나라는 무너지고 만다. 그러자 정성공이라는 복건성의 한 장사꾼은 조그만 섬으로 들어가 농성을 하기 시작했다. 오랑캐 만주족 따위의 지배를 받을 수는 없다는,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는 중국 해안 도시들은 물론 양자강까지 올라가서 해적지를 하고 있었다. 당시 정성공 해적의 활동지역을 보여준다. 그러다가 청나라 관군에 대패를 당하자 1661년 수백 척의 배와 2만 명이 넘는 군대를 끌고 대만으로 넘어갔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던 네덜란드인들을 모두 쓸어버렸다. 당시 네덜란드인들은 수적으로 상당히 열세였고, 무엇보다 가혹한 지배 때문에 원주민들 또한 대부분 그들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지. 그리고 몇 달 뒤 대만은 정성공의 손에 완전히 떨어진다. 중국에서는 서양을 무찔렀다면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소스인데? 맞아.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은 반제국주의 성전쯤으로 이걸 선전하고 있지. 하지만 당시 정성공에게 네덜란드는 안중에도 없었어. 그저 대만으로 피신해 왔는데 하필 그곳에 네덜란드인들이 있었던 것이지. 그에게 진정한 적은 오직 청나라였음. 청나라의 대만 정복. 하지만 본토 재정복의 꿈을 이룰 수 없게 되면서 정성공은 점차 이성을 잃고 폭군으로 변해버린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렇지만 정성공이 대만 점령은 중국 역사에서는 커다란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정성공이 이때 대만을 점령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대만은 중국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였을 가능성이 99%임. 하지만 대만이 반청의 소굴이라 생각했던 청의 황제 강희제는 이 섬을 완전히 정복하기로 결심하고 결국 1683년
청나라는 섬을 침공하여 대만을 최초로 중국의 영토로 편입한다. 그렇다면 이후로도 대만은 사탕수수 농장으로 올인되어 있었을까? 사실 중국인들도 단 것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1인당 설탕 섭취량은 여전히 중국인들이 유럽인들보다 많았을 정도였다. 그랬어? 중국에서는 예전부터 광동성이나 복건성을 중심으로 사탕수수 농업이 활발히 행해져 왔으니까. 역시 중국은 대륙이네. 하지만 청나라는 대만을 점령한 후에 원주민들에게 철저한 자율권을 주었고 굳이 설탕 농사를 강요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쌀 농사를 권장했을 정도였다. 또 숲을 보존해야만 원주민들이 이전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야 원주민들이 불만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역사적인 면면을 보면 동양이 서양에 비해 비록 근대화는 늦었지만 훨씬 인간다운 점도 일부 있기는 한 것 같다. 그런데 만약 만주족이 침입하지 않았고 또 정성공 같은 인물이 대만으로 거점을 옮기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대만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도 필리핀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지 않았을까?